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이 1월 31일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올해는 정말 포근한 겨울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려 113년 만에 가장 포근했던 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달 들어서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7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이 서울 기온이요, 예년의 남해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동장군이 모습을 감추면서 망고와 파파야, 한라봉 같은 아열대 작물들의 북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12월과 1월에도 눈 대신 비가 올 정도로 포근하다 보니까 이 아열대 작물들의 시설 난방비는 반으로 줄고 수확량은 2배 가까이 늘었고요. 1년에 한 번 하던 수확도 2번씩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아열대 과수에 대한 재배 환경 조건이 바뀌었고요. 또 품질도 외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아열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열대 지방에서만 자란다는 이 카카오 재배에도 도전을 한다고 하네요. 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 지역은 이런 특산물이 있다 이런 거 막 배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교과서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국내산 열대 과일의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판로 개척에도 좀 힘을 써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락동 365에서도 발빠르게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양파와 딸기 그리고 오이입니다. 네, 자 명절을 보내고 처음 맞는 주말인데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먼저 연결해서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본격적인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바로 이맘때요. 사실 1년 중에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농산물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제 뒤에 좀 산처럼 쌓여있는 우리 건나물들 보이시죠? 애호박부터 시작해서 건가지 그리고 건추나물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요. 2월 8일이 바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보름에 맞춰서 지금 가락동에는요, 바로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우리 건나물들이 이렇게 한가득 지금 한쪽을 좀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송 전에요, 이 상인 몇 분을 좀 제가 먼저 만나봤었는데요. 지금 사실 걱정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명절 이후 특히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날씨는 포근했지만 이 가락동의 경매 날씨는 좀 꽁꽁 얼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은 명절 대목만큼이나 바로 2월 8일 보름 역시도 이 가락동에 활기를 띠는 그런 기간인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소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건나물들 너무나 좀 풍성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또 우리 몸에 참 좋은 나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네 밥상에 맛있는 나물 요리들로 좀 가족들의 돈독한 정을 좀 유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까면 깔수록 매력이 가득한 양파 소식 준비된 대로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경매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오늘 거래된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1,332톤, 과일과채 700톤, 일반 채소 3,686톤 반입됐습니다. 총 5,71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36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깻잎부터 보시죠. 37.61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37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물량 차이 크진 않습니다. 한 0.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16,780원,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15,5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23,000원대 시세였는데 평균가 보시면 16,000원대로 오늘 하락세 보였습니다. 6,900원 떨어졌고요.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백속 기준입니다. 금산군이 최고가 가장 높습니다. 22,500원. 평균가는 서천군이 높네요. 1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계속해서 미나리도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 45.68톤 정도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 17.42톤 반입이 됐었는데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28.25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7,089원,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26,529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는 17,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였네요. 좀 명절이 지나면서 시세 하락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9,440원 정도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시죠. 나주시 최고가 22,000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순천시가 가장 높습니다. 2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고추도 보겠습니다. 98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100.4톤 들어왔었고 어제보다 물량 2.2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5,318원입니다. 최고가는 9만 원, 최저가는 6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75,318원, 어제는 93,000원대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어제보다 17,894원 더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75,318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풋고추 산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를 보시면 하동군이 가장 높습니다. 1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 역시 하동군이 높네요. 81,08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양파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들어온 물량은요, 지금 589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510.6톤 정도 되고 어제보다 물량은 78.48톤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2,097원,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는 11,5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평균가 더 올랐네요. 12,097원에 거래됐습니다. 21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12,097원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1,371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1월 7일 때 보시면 또 12,802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나타내다가 20일 때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소폭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4일 기점부터 오늘까지는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 잡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다시피 12,097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이 한 7,000원대였는데요. 보시면 1월 7일 올해 가격 12,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죠.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무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14,400원, 평균가는 한평군이 가장 높네요. 11,97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적양파 보겠습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408원, 최고가 12,000원, 최저가는 1,667원이고요. 오늘 평균가 11,408원으로 양파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나타냈네요. 4,20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1월 13일 11,991원으로 거의 12,000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입살 7,000원대까지 지금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반등세 나타냈죠. 오늘 가격 11,408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적양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12,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이 1월 13일 11,991원인데요. 이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세가 좀 더 높았던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1월 24일 기점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락세, 올해 같은 경우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은 뒤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1,408원,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적양파 전남 무안군이 1,893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파 경매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지금부터는요. 벗기면 벗길수록 매력도 가득한 양파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1월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이거든요. 양파 경매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유현덕 경매사입니다. 네, 경매사님. 근데 경매사님. 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 가락동 365를 통해서 꽤 가까워진 걸로 아는데요. 예, 예. 왜 이렇게 저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명절 내내 지금 고생을 해갖고 제가 저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요? 예, 예. 왜요? 감기를 저한테 옮기셔갖고 제가 한참 고생을 했네요. 지금. 제가 옮긴 거예요? 예. 정말? 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이 리포터님밖에 안 계셔갖고 좀 예. 한참 고생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좀 가까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저 이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좀 가까이 오세요. 저한테 이제 올무시. 괜찮아요. 예, 밥도 같이 안 먹을 건데. 왜냐면요 지금 방송 보시는 특히 우리 산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저는 걱정이 가장 많이 돼요. 네, 지금 뭐 세계적인 악재인 뭐 신종 코로나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꼭 깨끗하게 손 씻으셔야 되고요. 또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요 바깥 외출하실 때는요 습관처럼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서 좀 사람 많은 곳에 꼭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뭐. 네. 의도치 않게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가락동이 많이 추워요. 예. 사실 우리가 밤마다 우리 경매사님도 이렇게 좀 추위와 싸우면서 경매를 하시지만은 저희도 밤마다 나오다 보니까 예,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예, 서로 조심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양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 경매사님, 양파 즙이 또 네. 우리 몸에 좋잖아요. 예, 여러 좋은 작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시기에 또 우리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양파즙도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떨까 좀 명절 이후에 특히 오늘 양파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졌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명절 이후에 소비는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출하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시세는 보합세를 유지를 하면서 매기는 어제부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번 주가 전반적으로 양파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농산물들이 좀 소비가 좀 많이 주춤하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날씨는 참 포근했다, 마치 봄날씨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가락동의 전반적인 경매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품목들은 좀 시세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저희 뭐 양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입량이 많이 이제 감소한 부분 때문에 보합세 시세를 유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반입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양파 어느 정도 지금 반입된 상황일까요? 예, 지금 차량으로는 32대가 되고요. 이제 톤수로는 480톤 정도가 반입이 됐습니다. 네. 어때요? 좀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 뭐 지난주 평일과 비교하면 약 한 30%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난주는 전반적인 소비가 좀 활기를 띠는 그랬던 이제 주간이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좀 부족하게 반입이 된 상황입니다. 어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시세 걱정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작년 한 해 뭐 양파 시세가 워낙 좀 힘들었던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올해는 제발 좀 양파가 좀 좋은 시세를 형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은 얼마에 지금 거래된 상황이에요? 예, 지금 오늘 15kg 5줄 특품 기준으로는 13,000원대 그 전후 시세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15kg 6줄 특품 기준으로는 11,000원 중반대 시세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예, 지금 요 시기에 비교하면 작년에는 한 평균적으로 7kg당 700에서 800원대 정도 시세가 됐고요. 지금 한 900원대 이상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의 기대치 못 미치는 그런 시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욱더 걱정되는 거는요, 경매사님. 뭐 앞서 이제 전해드렸지만은 안 그래도 소비가 안 좋은데 지금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이 다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너무 소비 상황이 지금 안 좋다면서요. 예, 지금 보면은 길거리 이제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이제 시장을 봐도요. 지금 뭐 물건들을 구입하러 오는 이제 차량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차량들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앞서 좀 상인분들을 좀 몇 분을 제가 찾아뵀는데 저를 자꾸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름 대목장을 봐야 되는데 요 시기에 나가야 될 우리 좀 농산물들이 지금 하나도 나가고 있지 않다. 야, 이거 너무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진짜 계속 하시면서 마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설 명절 이후의 경매 상황 좀 어때요?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빌리면 지금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물건들이 나가질 않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집에서들 외식 같은 것도 좀 많이 또 자제를 하시잖아요. 사람들 모이는 데는 다들 안 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요인이랑 방학이랑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합쳐지면서 소비가 아주 많이 감축됐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시세 부분은 어때요? 명절 이후에. 예. 지금 뭐 다른 품목군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날이 갈수록 시세들은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가 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여기다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중도메인들의 구매력 역시도 지금 많이 약한 상황인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발주나 주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 대비 한 절반 정도의 그 발주량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도 지금 못 미치는 네. 상황이에요. 네. 와,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좀 다음 주로 넘어가면 좀 더 회복이 되겠지라는 기대였는데 네. 지금 봐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진 또 않아요. 네. 아무래도 소비가 좀 회복되려면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방학이 끝나거나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소비가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좀 양파 경매하실 때 이 시기에 그냥 가장 또 경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부분들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입량과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되는 물량, 재고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반입량과 소비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도 덩달아서 아 이거 안 좋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산지 좀 힘낼 수 있는 힘나는 그런 당부 말씀까지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예, 뭐 지금 양파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저장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냉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뭐 선별 같은 거 더 신경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해드리고 꼭 보답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이번 주는요 사실 영상 기온을 계속 유지를 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바로 양파들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품질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국내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저희가 면역력 높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 마늘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양파 같은 경우도요, 이 항바이러스 식품 중에 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채소 중에서는 향채소인 마늘과 생강 그리고 양파가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크게 된다고 하고요. 콩이나 쇠고기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전문가와 함께 최근 항바이러스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양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촌진흥청의 김창환 연구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양파는 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많이 재배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 양파 재배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양파 재배 면적은 2010년도 이후에 한 2만 헥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도랑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한 상태에서 매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매년 재배 농가의 변동이 심한 그 품목이다 보니까 연도별 재배 면적은 좀 격차가 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전남하고 경남 지역이 과거에 이제 양파의 주산지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72.5%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58%대로 떨어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가 5.9%에서 10%로 증가하고 충남도 1.3에서 4.3%로 증가하는 등 이제 재배 산지가 좀 북상하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도별로 좀 재배 면적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생산량에 따라서 양파 소비량에도 변화가 좀 큰가요? 네, 그 양파 같은 경우 1인당 소비량이 25에서 30kg 수준을 최근 10년 동안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해당 연도의 양파 생산량에 따라서 소비량은 좀 변동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간의 외식 시장이 좀 커지면서 양파 소비가 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가락동 시장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식자재로 넘어가는 물량이 한 60%, 가정 내 소비하는 게 한 40%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좀 줄어들
줄어들면서 양파 소비도 조금 감소하는 이런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소비가 주춤한다고 하면 가공품 개발에도 좀 힘써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양파 가공품 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양파도 사실 양파즙 외에는 가공품이 이렇게 마땅하지가 그러네요. 않습니다. 네. 양파즙 정도만이 어느 정도 시장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파의 가구당 평균 구입액을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 1,732원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 기준을 보면 2,900원보다 한 67% 감소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양파즙조차도 최근에 구입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구매 빈도 같은 경우도 4.4회에서 2.7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양파 가공 품목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주변에 보면 양파즙을 먹는다는 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공품 개발이 좀 시급해 보이고요. 양파의 경우에 수출입이 활발한 그런 품목인데요. 현재 수출입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그 양파의 수출입은 매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입량이 줄어들고 네. 국내 생산이 줄어들면 수입량이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수급을 조절시키는 형태로 이제 수입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양파 수출입의 추세가 어떻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수입량이 시장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8월부터 그 다음에 2월, 그러니까 그 조생종 양파가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국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입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2020년산 양파 재배 면적이 좀 크게 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양파 생산 농가에 좀 생산 및 출하 전략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전망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양파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예측을 내놨는데요. 그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1%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 이제 올해 2020년산 이제 조생종 같은 경우는 11% 정도의 생산량이 감소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만생종은 16%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감소했지만 실제 가격은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수급감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봐야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양파가 수급이 어떻든 이거는 상관없이 농민 입장에서 출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품질을 균일하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한 번 출하할 때 한 1,000망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를 갖춘 산지를 시장에서 좀 선호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3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출하하는 산지를 시장에서는 좋은 가격을 준다라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을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 양파 관련 이슈가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양파 가공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양파즙을 얼마나 구매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양파즙을 일회성으로 구매한다가 44%고 구매하지 않는다가 46%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매 의향은 낮다. 양파즙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새롭게 가공되는 그 양파 가공품 중에 선호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건조 양파 가루가 27.5%, 그다음 양파 조미료, 양파 반찬류 같이 이제 간편성을 좀 무기로 한 이런 가공품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로 외식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또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공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높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11.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8.48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5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86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1,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지금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56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안동시가 12,028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홍성군은 12,966원이었습니다. 경남 거창군 9,522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8,000원, 평균가 22,04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430.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71.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59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29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5,000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11,000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4,34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제주 서귀포시 11,025원에 거래됐고요. 제주시는 8,22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도 보겠습니다. 오늘 59.3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8.74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10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88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9,000원대,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였는데 오늘 28,000원대로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088원 떨어졌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7일 보시면 24,000원대로 한 달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가격 보시면 24일 가격 31,000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다시 하락 흐름을 타면서 오늘 28,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54,000원에 거래됐고요. 영암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6,6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12.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9.8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2.59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5,50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5,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412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산청군 21,132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담양군은 24,594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논산시 21,41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68,000원, 평균가 24,59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서량 품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4,89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4,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413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좀 강세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22,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3일에 3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가격 높은 상황이고요. 그 간격은 좀 좁아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 2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산청군 19,799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담양군은 22,964원이었고요. 충남 논산시 21,40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36,000원에 거래됐고요. 이어서 산청군과 논산시 거창군이 모두 3만 원대, 홍성군은 27,000원대에 지금 최고가 형성돼 있습니다. 평균가 역시 담양군이 가장 높습니다. 22,000원대에 평균가 형성돼 있고요. 이어서 거창군 그리고 논산시와 홍성군이 2만 원대, 산청군이 2만 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네, 과일의 경락가까지 확인을 받고요. 오늘의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일단 이 딸기의 최근 소비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 딸기의 2018년도 생산액이 1조 3천억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합치면 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는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딸기의 구입액을 살펴보면 2010년도 가구당 평균 구입액이 43,000원 수준이었는데요. 2018년도에 51,000원 수준으로 약 18% 정도 증가하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구입액이 증가하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 가구 비율도 94.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연평균 구매 횟수도 6.2회입니다. 그래서 계절 품목인데 6.2회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과일 가치 품목 가운데서 샤인머스켓과 더불어서 이 딸기가 정말 뭐 절대 강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수출도 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딸기 수출 동향은
상황은 어떤가요? 그 작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5,4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 4,700만 불에 비해서 한 15% 증가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요 그 수출국으로는 이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이렇게 보통 네 나라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꾸준히 수출을 많이 하던 국가였는데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 전년 대비 2배 정도의 구입액과 물량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신흥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는 것들은 향후에 딸기 수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프라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딸기 수출이 활개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네. 노져야죠. 네,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가운데 스타 품목 육성으로요. 이 딸기와 포도가 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수출진흥과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진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 듣기 전에 작년이죠. 2019년에 수출 실적이 어땠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억 불 규모 증가한 70억 3억 3천만 불을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가 소득과 연계가 많이 되는 신선물 수출이 8% 이상 증가해서 굉장히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1억 불을 달성했고 또 10년 만이죠. 예, 그리고 또 김치 같은 경우도 7년 만에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식품 아까 말 인삼 2억 불을 달성했고요. 쌀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1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뭐 수출에서 많은 실적을 내서 참 기쁜 소식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게 이 스타 품목 육성인데요. 지금 딸기와 포도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딸기와 포도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인기가 가장 많고요. 또 국내 생산 기반도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딸기하고 포도 수출이 많다고 하지만 국내 생산의 2.4%고 1%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생산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또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품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딸기 같은 경우는 또 그 맛이라든지 이런 품질이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 독보적인 그 위치를 갖고 있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만 생산부터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 파프리카를 넘어서는 1억 불 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스타 품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네, 뭐 국내산 딸기와 포도는 저희가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당연히 뭐 세계인들의 네. 입맛을 사로잡을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신남방과 신북방 개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남방 시장 중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MC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성장세가 남다릅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지금 작년에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이 지금 중국하고 홍콩에 이어서 굉장히 그 3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신남방 같은 경우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이런 인기를 다른 그 국가로 좀 확산시키는 노력을 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베트남은 신선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유통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고 한류스타와 저 박항서 감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딸기하고 포도의 인기를 좀 더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판매관을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인기를 같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북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어서 딸기 같은 품목은 신북방 지역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해서 한국 식품의 또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자 신북방 개척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내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가 러시아와 한국의 상호 교류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6월 달에는 농식품 홍보 원정대를 그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서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그 유라시아 K푸드 대장정이라는 것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내륙 운송 비용이 높아서 그
여러 가지 그 수출 장애가 있는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그 권역별로 수출 업체를 좀 모아서 공동 운송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뭐 아까 화면에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베트남 딸기 광고의 박항서 감독님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랑스럽게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자, 수출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뭐 역시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농가와 업체에 또 많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좀 네네.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딸기, 포도를 포함해서 파프리카, 버섯, 화해와 같은 이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 통합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통합 조직은 대부분의 수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 조직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수확 후 관리라든지 또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저희는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자, 해외 수출을 위해서 뭐 마케팅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근 유통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 시장이라든지 좀 생소하지만 O2O 매장이라든지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이런 매장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그 새로운 매장에 한국 식품이 나가면서 또 그 매장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라든지 새로운 소비층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장들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 식품의 판촉이라든지 홍보전을 많이 개최하고요.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K푸드 페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한국 식품을 그 현지 바이어들과 직접 우리 업체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이 K푸드 페어라는 행사를 그 대표적인 한류 행사인 K콘과 같이 연결해서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뭐 앞서 지난해 이야기할 때 수출에 좀 많은 실적을 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수출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저희가 처음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랑 또 다른 게 여러 가지 또 지금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예상치 못했던 거가 생겼는데 그 전망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 농가들도 특히 그 마찬가지거든요. 이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후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농가들과 힘을 합쳐서 수출 업체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그 개별 업체, 개별 농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올해 어려운 여건을 좀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2020년 수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출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 좀 자주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뭐 딸기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품종에도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주목할 만한 딸기 신품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우리나라 딸기 시장 2006년에 이제 설향이라는 품종이 나오면서 네. 뭐 딸기 품종의 국산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시장을 설향으로 재편시킨 이런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이후에 이제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최근에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가을 딸기라고 하는 고슬, 그다음 금실, 알타킹, 그다음에 또 좀 늦게 출하할 수 있는 죽향, 그다음에 대과종이라고 하는 킨스베리, 아리양 등 좀 다양한 품종들이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시장이 좀 다변화되는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죽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알타킨 같은 경우도 경도라든지 색이라든지 당도도 매우 좋아서 향후의 시장성이 매우 좋은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거는 기존의 설향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재배를 하십니다. 그 품종마다 지역마다 재배 기술이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지역과 품종에 맞는 재배 기술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씨를 심어서 키우는 관상용 딸기가 개발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딸기는 이제 묘종을 키워서 그거를 옮겨 심어서 이제 보통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요 시베리라는 이름이에요. 시베리라는 네. 해서 씨앗을 직접 이제 땅에 심어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예전처럼 묘를 갖다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좀 심하게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시베리 품종 같은 경우도 경도라든지 당도라든지 색깔 같은 게 매우 좋아서 좀 괜찮은 이제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베란다 텃밭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집에서 직접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생활연애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생활연애 그 품목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상용으로도 좋다니까 뭐 화초 가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산 농가의 좀 출하 전략도 한번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그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균일한 품질, 그다음에 지속적인 출하,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규모로는 한 번 출하할 때 20에서 30상자 정도, 그다음에 선별할 경우에는 색이나 맛, 크기가 일정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출하할 수 있는 산지들을 시장에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딸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오이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이 179.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142.2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지금 37.49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48,582원, 최고가 58,000원, 최저가는 44,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평균가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2,884원 하락하면서 평균가 48,582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요. 1월 20일 95,000원대 시세였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48,582원입니다. 네, 30일과 비교해보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에 계속해서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20일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48,582원,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75,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평균가는 연기군이 높네요. 72,06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천 오이를 보겠습니다. 5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3,366원, 최고가 37,500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네요. 평균가 역시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1,506원 하락한 가격 33,366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16일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20일 또 53,000원까지 시세 상승 흐름 보였는데 역시나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3,366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지금 보시면 역시나 전반적으로는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1월 20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이맘때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은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가격 33,366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구례군의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46,500원, 평균가는 29,90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판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아삭한 식감의 시원한 채소, 오이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 옆에 김호식 경매사님 바로 준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이 경매사 김호식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경매사님, 오이 하면 왠지 좀 시원한 채소. 네. 그 청량감, 뭔가 그 향이 한번 취하는 그런 채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오이가 좀 시원한 채소답게 경매 분위기도 좀 시원하게 잘 펼쳐졌을까요? 어때요? 일단 명절 전에도 상당히 좋았고요. 명절 후에도 그렇게 나쁜 시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명절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매기가 없습니다, 원래요. 그런데다가 좀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좀 사회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은 좀 경기도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원활하게 지금 제 속도를 좀 못 내고 있어요. 네. 네. 자,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전반적인 지금 세계적으로 악재가 좀 겹치면서 너무 꽁꽁 지금 분위기가 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락동 네. 분위기 역시도요. 예, 예. 근데 경매사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아이고 더 어렵다, 힘들다, 안 좋다 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더 흘러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많이 겪었지만은 금방 또 지나갈 겁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하고 뭐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게 우리만큼은요 가락동에서 좀 더 그래도 좀 힘 넘치게 파이팅 네. 넘치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여기서 뭐 아유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바깥 출입을 지금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겸회사님 그래서 우리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보자고요. 어느 네. 정도 들어왔어요 오늘 오이가요? 예, 오늘 오이 시장 전체 반입 물량은 180톤 들어왔고요. 지난주하고 물량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평균으로 따지면 비슷합니다. 예. 시세는 한 어느 정도 좀 경락가 형성을 했을까요? 예, 시사는 100오이 18kg 기준 일단은 백침 같은 경우는 6만 원에서 7만 원대, 그다음에 흑침은 4만 원에서 5만 원대, 그다음에 뭐 특수한 거는 뭐 6만 원대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는 10kg 기준 2만 7천 원에서 3만 5천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락동이 이제 줄을 이루는 거는 추천보단 105이에요. 거의 뭐 90% 가까이 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전체 물량이 한 90% 이상이 105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5위 중에서도 이렇게 좀 짚어주신 대로 백침과 흑침이 시세 차이가 확연히 나고요. 네. 항상 이제 백침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거래가가 한 7만 원까지 형성을 했는데, 근데 경매사님 이거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네. 거의 좀 반토막 수준 아니에요 시세가요? 지난주에는 뭐 13만 원까지도 갔었으니까 보통 평균 따지면 한 4, 5만 원 정도 약하게 형성되지만은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시세로.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지난주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와 정말 한 13만 원까지 네. 예,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뭐 좋은 시세가 한 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떨어졌다 하지만은 네. 그래도 타 작물에 비해서는 오이가 그래도 네. 평균 시세는 지금 맞춰주고 있다 이런 지금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명절 끝나고 첫 주, 그래 작년에 설 끝나고 첫 주를 이렇게 대보해 보면은 작년보다도 그래도 평균 한 짝당 한 7, 8천 원 정도 시세가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명절 이후에 전반적인 경매 흐름은 지금 오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물량이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네. 예년에 비해서 올 겨울이 좀 포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오이는 소비가 좀 덜 되는 품목인데 올해는 다행히 좀 겨울치고는 날씨가 포근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좀 활동하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전반적인 명절의 흐름이 오히려 뭐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예. 시세 역시도 이제 타 작물과 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짚어주신 거예요, 겸회사님. 예, 맞습니다. 네, 아유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반적으로 겸회사님 지금 요 시기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네. 뭐 짚어준 뭐 이제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예. 지역별로 차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주 네. 출하 지역까지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네, 일단 백침 같은 경우는 전남 고흥, 그다음에 충남 대전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 흑침 같은 경우는 경북 상주, 문경, 그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는 구례, 그다음에 순천, 보성 관내에서 주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쪽일까요? 지금 시장에 상주께 지금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고흥 쪽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전반적인 좀 적황 상태는 좀 어때요? 지금 이제 명절 전에도 좀 일기가 안 좋았고 명절 끝나고도 한 3일 동안 비 오면서 계속 흐린 날씨도 많고 또 오늘도 전라도 지역에는 또 미세먼지가 꽉 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림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황들은 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왜냐면은 이게 좀 이렇게 햇빛이 쫙 좀 쬐어주면서 네. 일조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이 우리 오이들이 좀 쭉쭉 성장하는데 무리가 없을 텐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미세먼지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농가에서도 지금 날씨가 춥더라도 좀 해가 좀 났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하늘에도 해가 뜨고 전반적인 가락동에도 좀 햇살이 쨍하고 내리쬐서 우리 경매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잘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 그래도 지난주 생각하다 보면은 시세가 좀 너무 막 뚝 떨어져 있어서 걱정들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도 안 좋고요. 우리 경매사님이 오늘 특히 또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잖아요. 네, 예. 우리 농민들 좀 행복하게 주말 보내시라고 당부의 말씀까지 좀 전해주세요. 네. 네, 명절 전에 워낙 시세가 좋다가 지금 약간 주춤해서 좀 약간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오이 시세가 지금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월말이라 조금 안 좋았었는데 내일부터는 지금 다시 또 월 초로 들어가니까 월 초에는 또 이제 많이 행사들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경매사님 말씀대로요. 자, 내일부터 이제 주말인데 오히려 더 집이 좀 움츠려 있지 마시고요. 우리네 밥상을 신선한 우리 농산물들로 가득 채워본다면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오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 품종별 재배 면적과 생산량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오이는 크게 이제 백다다기, 가시오이, 지총오이 이렇게 세 네.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다다기 같은 경우는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 가시오이는 소폭 감소하고 지총오이는 사실 좀 재배 면적이 좀 많이 네. 크게 감소하는 이런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07년도 대비해서 이제 시장 반입량을 좀 살펴보면 백다다기 같은 경우는 한 3.1% 정도 증가했고요. 가시오이는 7.8% 감소, 지총오이는 한 33% 정도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 오이가 이제 최근 10년간 확대가 되면서 오이의 산지가 변화되고 품종이 좀 재편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산지가 조금 재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오이 소비 동향은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짚어주시죠. 오이도 매년 그 구입액이 조금씩 감소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구매 비율은 이제 96%,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먹는데 1년에 자주 먹지 않는 품목으로 점점 되고 있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0대보다 2.1배 더 많이 구매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전업주부일 경우가 취업주부보다 20% 더 많이 구매하는 이런 패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 장소를 살펴보면 그 기업형 슈퍼와 전통시장, 그다음 소형 슈퍼 순으로 이제 구매액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통시장은 좀 많이 구입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기업형 슈퍼는 여전히 구입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또 농촌진흥청에서 농이 품종 개발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오이의 품종을 개발할 때는 보통 이제 우수한 품종에서 단점을 해결하는 형태로 품종을 네.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이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데 6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개발된 기술을 살펴보면 이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이거를 분자 표시 세트라는 걸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이의 어떤 길이, 오이의 뭐 색깔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이제 유전 정보를 총 327개를 세트화 시켜갖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품종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현상이고요. 이렇게 되면 한 3년 정도로 그 재배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민간의 이제 첨단 육종 기술을 지원하면서 이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육종 기술로 더 좋은 품질의 오이가 좀 재배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이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481원입니다. 최고가 9,050원, 최저가는 3,0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95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550원, 최고가 6,660원, 최저가는 3,630원에 판매됐네요. 평균가 어제보다 24원 떨어졌습니다. 풋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1,466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 2,250원, 최저가는 900원인데요. 평균가 어제보다 7원 더 올랐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494원입니다. 최고가 7,980원, 최저가는 2,630원이고요. 어제보다 18원 더 떨어졌네요.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374원, 최고가 2,000원, 최저가는 75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5원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462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1,559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은 1,502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234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1월 31일 바로 오늘이죠. 신임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성희 전 낙생농협조합장이 177표의 득표수로 제24대 신임 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많은 농업인들의 지지 속에 당선된 만큼 공약을 좀 성실히 잘 이행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외가 참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네. 공포감도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은 본인이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손 깨끗하게 30초간 씻으시고요. 그리고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필수로 챙기셔야 되고요. 또 혹시나 외출을 하시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시라면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사님도 좀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월이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감자와 만감류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